안녕하세요. 예, 예. 예, 학교법학원 미사성법 담당하는 신정훈이랍니다. 설명회를 실제 이래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동강으로 이래 대체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자주 받은 질문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선택하는데 조금 이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참고용으로 이래 활용하시면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래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해도 될까? 민사소송법을 비법대 비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민사소송법을 내가 선택해도 될든지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리사 시험 아시다시피 이공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민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과목의 2차에 따라서 이과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공대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을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그쪽 시험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변리사 시험에서 2차 과목에서 민사소송법은 득점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누가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거기서 고득점을 해놓고 나머지 과목이 보완하는 점수를 이래 만들어주는 그런 과목으로 이래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공에 꼭 법대생들만 민사소송법을 해야 된다. 또 접근성이 좋다. 이런 거는 반드시는 아니지 않을까. 법대생들도 민사소송법이 학부 때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따라서 경조가 더 낫겠다. 경영조직을 이래 선택하는 게 자기한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경영조직을 선택하고 또 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법대생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이래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비법학, 비경영도 민사소송법을 이래 선택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내가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이래 생각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요. 일단은 경영 마인드가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법대 비경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조금 더 이래 맞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노동법이나 아니면 뭐 행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 과목 쪽에 조금 더 자기가 재미가 있고 또 체계를 잡는 게 또 수월하고 그리고 수업 듣는 게 더 따라가는 게 더 편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경영이 조금 더 이래 수월한 사람들, 물론 뭐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영 자체가 크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이래 생각되고 잘 맞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경영 조직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제가 정확한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주 추천을 잘 안 하는데 혹시나 법 과목이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데 혹시나 착시 현상으로서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바람에 체계를 아예 못 잡아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봐 민사소송법을 섣불리 이래 추천하지는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경영조직으로 이래 선택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경영학 과목이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경영조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경영조직이 잘 맞다가 기준이 아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영학 과목 자체가 좀 왜 이런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있게 될 건데요. 그런 분들은 인사노무라는 과목 때문에 경영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안 그러면 시험을 붙지를 못하니까 인사노무라는 과목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은 선택 과목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 민사소송법을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법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꼭 민사소송법을 법대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법을 잘 맞는다 이래 따지지 마시고 경영이 안 맞다 이렇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경영이 맞지 않는다 나하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 되고 민소법에 따라서 적응해서 이래 열심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래 판단하셔서 정리하고,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 자체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과목 자체가 분량도 많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는데요. 과목 자체는 어려워요. 실제 분량도 많고 이래 어려운 과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노무사 시험 문제를 이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변호사 시험이나 옛날 사법 시험이나 법원 행정고시나 뭐 법무사 시험이나 이런 디테일하게 민사소송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묻는 시험들, 다른 유사 직렬들 이런 쪽에서 이래 출제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인 노무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그렇게 복잡한 사례가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은 맞는데 시험 자체에서 출제되는 문제들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단문 시험에 비슷한 유사한 쪽으로 사례 문제가 나오긴 나와도 단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묻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 시험이 아직까지는 이래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한 사례가 이래 출제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과목의 난이도 자체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2차 시험 과목이 너무 쉬울 거다. 이래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그 과목 자체가 2차 과목이 쉬운 과목이 어떻겠습니까? 경영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동 경제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법도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 이래 될 건데요. 그런 과목에서 뭐 할 수 없는 과목 아니면 뭐 따라가기 힘든 과목 그다음에 정리할 수 없는 과목 이런 그 과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 민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게 민사소송법도 따라오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목에 대한 접근법인데요. 다른 과목들은 처음부터 정독해 가지고 하나씩 예컨대 수학 문제집을 푼다면 한 문제 한 문제 각계격패로 깨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법은 이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아울러서 돌아가는 유기적 과목이 민사소송법 법과목으로서의 성격이고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은 그게 그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법 자체는 일단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하나씩 깨겠다는 그 과목의 공부법보다는 전체적인 통독의 기본, 전체적인 이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동네에 가서 이사를 갔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이마트가 어디에 있고 약국이 어디에 있고 병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부터 위치 파악부터 먼저 하는 것처럼요.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근할 때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이게 각각의 위치나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 1회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부터 내용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독을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기초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연기나 이런 내용들 기본 자체를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지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공부법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열심히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암기를 먼저 한다든지 섣불리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도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또 뒤에 갔다 오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괜히 외우고 있는 이런 그런 시간 낭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겪다 보면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안 맞는 거 아닐까 한 번 맞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걸 괜히 선택한 거 아닐까라고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접근법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접근법 자체를 과목의 특성을 이해해가지고 좀 전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러니까 흔히 어떤 설명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점선면으로 공부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점을 먼저 뼈대부터 핵심의 코어를 먼저 찾아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선을 공부한다라는 기본으로 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기본으로 정리하고 거기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지고 전체를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흐름으로 정리한다면 접근한다면 오히려 분위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되는 거고 어차피 다 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암기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공부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단계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공부법이 필요하게 되고 일단은 처음에 흐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초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장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교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계속 연기부터 상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교재를 우리가 시험 때까지 목표는 8회독 이상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3기 때는 거의
하루에 3일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 회독수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3일에 한 번 정도 1회독을 이래 끝낼 수 있도록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래 그 돌아갈 수 있도록 상기 때는 그 정도로 속도를 이래 그 가속도를 이래 그 붙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그 공부할 때 어려움, 이해하기 힘든 부분, 난이도 설명하기 이래 그 설명을 들어도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1회독 할 때 그 괴로움이 일단은 가장 클 겁니다. 가장 크게 이래 될 건데 3회독 이후로부터요 3번 정도는 이래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래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래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강한 이래 가속도를 이래 그 마무리할 때요, 여러분들을 발목 잡지 않는 그런 과목으로 이래 정리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초반에 좀 많은 시간 투자를 좀 필요로 하는 과목이 이래 민사소송법이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래 접근해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제가 중요 주제를 매년 한 30개 정도 뽑아요. 근데 이걸 잘못 받아들여셔가지고 30개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래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이래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30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30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코어부터 먼저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그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유추, 다른 부분까지 같이 이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게 제 수험 전략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이래 뽑아가지고 속칭 말해서 특혜급이라고 이래 부르는 부분들을 한 10개 정도를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잘 쓸 수 있는 내용들로 이래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두자는 게 수험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 나머지 부분을 보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이래 접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30개라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들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해 나가겠다라는 게 수험 전략으로 이래 정리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법은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기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법은 가장 중요하고 그걸 해놔야지 3기가 편해진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마지막을 위해서요.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래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초반에 좀 많은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민사소송법의 선택이라는 특징이라는 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나가시면 이래 될 거고 조금 더 외우지 말고 이해 중심으로 해서 이해와 암기를 이래 적절하게 이래 병행해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회독은 반드시 통독으로 이래 한번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그렇게 빠르게 한번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독부터 이제 복습해 나가는 과정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험 전략을 이래 잡으시면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선택에 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마음에서 조금의 참고용으로 활용되시고 지금 이런 공부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공부법이 자기한테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법을 선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요. 일단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좀 많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과목은 없다. 그러니까 특히 민사소송법은 아까 말했는 대로 1년에 한 8번 정도 8회독 정도는 이래 하고 이래 시험장을 가야 되는 그런 과목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 투자나 많은 공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수험에서 결과 자체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과목으로서의 특징은 이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과목에서 이래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접근해 들어가시고 일단은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대한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선택해서 그 과목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조직을 선택했다면 그 과목에 맞는 공부법을 빨리 찾아서 이래 정리를 해야 되고 노동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니까 고민을 일단은 최대한 줄이는 게 이래 필요할 거고 너무 심한 고민을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도저도 잘 선택을 못 하겠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영조직을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생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학 과목이 너무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부법에 따라서 이래 정리하시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시고 어떤 게 더 나을 거다 어떤 게 더
쉬울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모든 과목들이 다 그 난이도나 그다음에 분량적인 그 부분들, 암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배치되어 있는 그 특징이 있으니까요. 어떤 걸 더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시간 투자나 암기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래 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이래 기획하시고 그리고 이거 경영을 선택하나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나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 그 선택자끼리 경쟁이고 경영 조직을 선택한 사람끼리 이래 경쟁이지 이쪽을 선택했는 게 뭐 불이익이다 아니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전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선택을 하시고 하여튼 코로나 전국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또 힘든 그 시간을 이래 다시 또 이래 겪어야 되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이래 철저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래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수험 과정을 이렇게 잘 해결하고 어차피 또 내년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안정이 또 백신이나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래 되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쯤엔 어느 정도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고요. 그 수험에서 조금 더 이래 접근성을 키워가지고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코로나가 해결됐을 때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좀 차분하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수능 전략이나 이래 계획을 이래 잡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과목들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